요 전주에 이어서 그 친환경 세미나 두 번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친환경 세미나는 RMJ에서 만들었던 자료를 내가 좀 편집을 한 거라 교육 용어만 쓰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한글로 물론 번역은 내가 다 했지만 근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 왜냐면 RMJ이라는 회사가 영국 회사고 뭐 노만 포스터라든가 리차드 로저스라든가 뭐 렌조나 이런 애들하고 좀 같은 비슷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영국 회사의 특징은 무엇이냐? 테크놀로지에 상당히 강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환경이 상당히 강하고. 한번 생각해봐. 노만이나 리차드 로저스나 이런 회사들이 다 그렇잖아. 우리 RMJ도 이제 노만이나 리차드 로저스는 잉글랜드 출신들이고 RMJ는 스코틀랜드. 그래서 에딘버러가 본사하고, 그래서 이게 그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의 그 엄청난 경쟁이 지금까지, 옛날에 전쟁도 많이 했고 원래 딴 나라였지만, 그래서 RMJ 자체도 이제 걔네들 이겨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신입사원 대상으로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해,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회사 가면 이런 거 거의 보기 힘들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정보들을 잘 캐치했다가 내가 요건 나눠줄 테니까 끝난 다음에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설계할 때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거를 제안해야지 선택이 되는 거야. 남들 다 하는 거 제안해봤자 경쟁밖에 안 돼. 그치? 남들이 모르는 거를 보여줘야 위에 사장이 픽을 해주는 거죠. 그치? 그런 것들이 아주 소중한 것들이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노만도 여러 번 이겼고 리차드도 여러 번 이겼고, 뭐 미국 회사는 말할 것도 없어. 뭐 리차드 마이어라든가 뭐 스티브 뭐 이런 애들하고 현상에서 우리가 대부분 다 이겼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남들이 안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되게 좋은 자료니까, 물론 뭐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자료들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물에 대한 친환경 전략 및 요소 기술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다음. 자, 물의 친환경 전략을 위해 기준치 및 목표치를 설정한다. 세팅 업 워터 타겟. 미안한데 나 그 포인트 좀 줄래? 네. 이거 좀 그래도 뭔가 좀 있어야지. 그래서 목표를 설정한다. 세팅 업 워터 타겟이, 그러니까 타겟 reduce water consumption 5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쓰이는 거 보면 여기 화장실이 39%예요. 여러분 우습지? 건물에서 HVAC가, 그러니까 냉난방에 쓰이는 물이 28%예요. 사실은 키친에 쓰는 건 4%밖에 안 돼요. 왜? 모든 건물이 키친이 있는 게 아니잖아. 주거에만 키친이 있잖아. 오피스라든가 학교라 이런 데 키친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물속이 주방에서 제일 많이 쓰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체 건축을 생각할 때 사실 그렇게 많은 포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예요. 랜드스케이프 어마어마하게 쓰지. 20%. 그 다음에 나머지 10%. 그러니까 화장실은 어느 건물에나 다 있잖아. 오피스에도 있고 학교에도 다 있다. 여기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딱 반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야. 1년에 12리터, 리터하고 제곱미터가 똑같으니까 리터 정도로 6리터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어쩌요? 워터 컨서션, 리듀스 로드 인프라스트럭처, 리듀스 인프라스트럭처.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물의 사용량을 줄이면, 여러분들은 그냥 물만 줄인다고 생각하지만 물의 사용량이 반으로 줄면 그 물을 공급하고 그 물을 다시 빼서, 화장실에 쓴 물을 밖으로 빼야 되잖아. 그 용량도 반으로 줄어. 그러면 그 파이프의 양도 반으로 줄어. 그러면 100층짜리 한 건물에 만약에 12리터를 쓰는, 연간 12리터를 쓰는 건물을 만들면 파이프의 양이 만약에 100이다. 근데 그 건물을 6리터를 쓰는 건물을 만들어. 그럼 졸지에 파이프의 양이 50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파이프의 양이 50이 주는 거야? 공사비가 줄지. 이렇게 줄이는 거야, 공사비. 이렇게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12리터 쓰는 건물에는 파이프가 한 100, 수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물을 줄이니까 그걸 반을 줄여. 그러니까 파이프가 지나가는 공간도 줄지, 다음에 이 파이프의 양도 줄지, 공사비가 뚝 떨어지지. 그래서 같은 100층짜리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니네 요즘 믹스드 유스하고 있잖아. 엄청나게 많은 건물을 짓고 있잖아. 뭐 니네 한 대지에 막 거의 한 20-30개 건물을 짓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건물에 12리터 쓰는 거와 6리터 쓰는 거를 딱 목표를 다르게 하면 전체 파이프 양하고 이 공사비, 이거 파이프 공사해야 될 거 아니야. 노무비 이렇게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계산해 보면 엄청난 돈의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을 줄이는 게 아니라 물을 줄여서 거기에서 사야 될 뭐가 들어? 인프라스트럭처가 줄어들어. 이 인프라를 설치하고 나중에 해체하는 돈도 주는 거야. 엄청난 돈이 준다. 그래서
그래서 integrate rainwater, domestic water, storm water, landscape, mechanical, and waste water to save money. 왜 이런 걸 하니? 뭐 환경도 중요하지만 건물을 짓는 공사비 자체가 줄어들어야 이 지구에 영향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거를 빠갤 때도 건물을 다시 철거할 때도 파이프가 100이 있는 거랑 50이 있는 거랑 철거비가 2배 차이잖아.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물을 줄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친환경 전략, 워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8가지를 했는데 뭐 use low flow timed and waterless fixture. 그러니까 물이 없는 픽처스는 제일 좋지. 요즘 이거 우리나라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없어졌지. 요즘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 뭐 냄새 난다, 뭐 좀 불결해 보인다, 뭐 관리, 유지 관리에 제시 문제 하나도 없고요. 컴포스트 이제 토일렛이라고 해서 원래 이런 거 많이 쓰다가 요즘 안 쓴다. 근데 여러분들 일본이나 미국을 딱 가보면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이런 거 많이 쓴단 말이지. 그다음에 integrate water system, design and employ rainwater catchment system. 그러니까 우수를 집수하자 이거지. 내가 그때 설명한 low impact development지. 우수에 대한 얘기. design and employ grey water system. grey water는 뭐야? 화장실에 썼던 세수하는 물, 닦는 물. 이 똥 오줌은 아니야. 오수가 아니야. 똥 오줌은 뭐야? 블랙 워터야. 블랙 워터. 그거를 재활용하기 쉽지 않지. 찝찝하고 그다음에 청결하지 않지. 그거 아무리 깨끗하게도 안 되지. 그거는 오수 정화 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서 제어한 다음에 강으로 보내는 거지.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뭐 세수한 거, 그다음에 그릇 씻은 거 이런 물들은 재활용할 수 있거든. 특히나 그냥 화장실 말고 우리 세수하는 세수 거기서 나오는 물, 그리고 우리 세수할 때 손 달 때 빼고 나머지는 그냥 들어가잖아. 그런 물들 아깝잖아. 그거 다시 쓰자는 거고. 여러분들 일본 가보면 화장실 변기 세트가 물을 탕하면 이 위에 물이, 그러니까 이 뒤에 변기 물통이 있는데 그 위로 물이 떨어져. 그 물을 그걸로 손 닦는 거야. 손 닦아. 그러면 그 물로 딱 워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따로 이 세수하는 데가 필요 없어. 여기 한번 내리면 물이 그 위로 오거든. 그래서 그 위에 물이 차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닦고 그걸 탕하면 그 물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뭐야? 세수할 때 그 물 그냥 버리고 또 화장실도 그대로 버리고 그러고 있단 말이지. 다음에 디자인 앤 인플로이 블랙 워터 시스템. 블랙 워터. 이것들이 문제는 문제지. 컴포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 요즘은 그래서 이런 거 모아다가 재활용한다고 뭐 이렇게 메탄가스 같은 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메탄가스가 NH4인데 이거를 NH3 에탄가스로 만들면 그 자체가 그냥 기름이 돼. 그러니까 이거 화학작용을 해가지고 그걸 또 재료, 연료로.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똥 같은 거 이런 거 모아서 이런 오물 모아서 거기 메탄가스를 뽑아낸 다음에 그 메탄가스를 화학작용을 시켜서 에탄올을 바꿔. 에탄올이 사실은 자동차도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런 것도 하고 있다. Use on-site water treatment. 그 물에서 해결하자. Use drought, resistant landscape efficient irrigation. 이게 irrigation이 관수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물이 잘 흐르게 하는 거거든. irrigation. Recycle water. 당연히 우리 뭐야? 물을 재활용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큰 전략들이 있다. 다음에 7. 중수와 오수에 대한 전략. 중요하지. 그레이 워터, 오수는 똥오줌, 블랙 워터. 그치? 아까는 레인 워터지. 레인 워터. 레인 워터는 뭐야? 우수. 그러니까 우수, 중수, 오수가 있다고. 이게 세 개만 알아도 많이 하는 거야. 건축에서 배워본 적이 없잖아. 그치? 다음. 그래서 워터. 에러비라는 미국의 영국의 아주 유명한 구조 회사, 지금 건축도 많이 하잖아. How long will we continue to flush our toilet with drinking water? 도대체 이제 에러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 화장실에서 이렇게 플러싱하는 그 물이 그냥 수돗물이잖아. 그거 그냥 마실 수 있는 물, 수돗물이 꽂혀 있는 거. 그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는 거지. 그 아까운 물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우리나라가 유엔 지정 1975년부터 물 부족 국가거든. 여러분들 물 부족 하나도 못 느끼지. 왠지 알아? 우리나라가 상하수 시스템 수자원 공사가 엄청나게 공사를 잘한다. 박정희인데, 그 물을 잘 쓰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가 비가 오면 그 많은 우수가 아까운 우수가 3분 만에 바닥을 나간다. 왜? 도시에서 물을 받아주지 못하니까 그냥 하수구를 통해서 바닥을 나가버리는 거야. 그 물이 너무 아까웠어. 그래서 우리가 LID라는 게 뭐야? 저희가
도시에서 그 물을 받아서 재활을 하자는 거고, 그냥 바다로 흘리지 말고 그 아까운 물을. 그래서 우리가 물 부족한 거야. 비는 많이 와. 근데 그 비를 이용 못하고 그냥 바다로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보면은 길 옆에 그 그레이팅들이 있잖아. 비 오면 길 옆으로 해서 물로 다 빠지지. 그 그레이팅으로 가는 그 물이 어디로 가? 그게 하수구지. 그래서 하수구, 천변으로 그냥 물이 흘러가는 거거든. 그 아까운 물이.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버리는 거고. 이 중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 걔네는 물 한 모금이 없는데 우리는 이 엄청난 물이 오는데 그냥 버리고 있단 말이야. 그 물만 잘 모아서 프랑스 뭐 에비안 같은 거 걔네 무슨 알프스에서 물 나온다고 그러지만 그거 별거 아니거든. 우리도 물 모아서 물 팔 수 있어. 충분히 산업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물값이 싸서. 근데 내가 장담하건대 10년 이내에 물값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오른 거야. 이제 전 세계가 물이 이렇게 싼 데가 전 세계 거의 없어. 우리나라만 지금 되게 유별나게 싸. 누르고 있는 거거든. 누르고 있는 거거든. 그렇다. 그래서 그레이워터 시스템 하면 이런 시스템이지. 화장실에 있는 이 세면기나 목욕하는 그런 거에 물을 다시 쓰자 이거지. 트리트먼트에서 블랙워터는 가는 거고 그레이워터는 다시 돌리자. 그래서 뭐 이런 물들을 모아서 조경에 쓸 수 있지. 아까 조경이 28%잖아. 조경 그 물 또 수돗물 꽂아서 쓰잖아 우리. 그거 하지 말고 이 변기에서 쓴 물 약간 트리트먼트해서 조경에 뿌리자는 거고. 그러면 28%가 줄잖아. 엄청난 물의 양이지. 그런 거 다. 그래서 그레이워터, 워터 컬렉션, 트리트먼트, 워터 디스트리뷰션, 스페시픽 유즈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게 플랜트 같은 데다가 돌려서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흙이라는 게 자정작용이 있잖아. 그러니까 더러운 물이 흙을 한번 통과해서 내려오면 이 흙 자체가 거기에 있는 박테리아나 더러운 병들들을 딱 끌어주거든. 그래서 깨끗한 물이 나온단 말이지. 물론 그걸로 부족하지. 그래서 약간 화학약을 쓰기도 해. 트리트먼트를 하지만 그래도 그냥 트리트먼트 하는 거와 이 흙을 한번 거친 거랑은 차이가 있겠지. 그 트리트먼트 화학약품을 줄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물을 화단이나 이 녹지나 흙을 한번 관통해서 트리트먼트로 가게. 그러면 그 지저분한 걸 줄이는 양이 줄어들겠지. 그런 걸 하자는 거야. 그 다음에 로우 플로 픽스처 차이나 월천 뱅크. 이 차이나 월천 뱅크 우리 RMJ에서 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써 있는데 지금 상하이에 가면 지어져 있어. 뭐 엄청나게 멋있는 건물인데 어쨌든 거기에 로우 플로 이거 픽스처 썼다는 거야. 로우 플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물 탕할 때 그 수압을 얘기하는 거야. 수압. 우리나라는 한번 탕할 때 물이 20리터 나오는데 이만큼의 양이 100이 나온단 말이야. 그걸 반만 줄여도 물의 양이 반을 주는 거냐. 물론 그 1번 큰 거는 좀 물이 잘 나와야지. 하지만 작은 거 2번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많은 물이 내려올 이유가 없거든. 한 번만 씻기면 되니까. 그래서 그 물을 양을 줄이자는 거야. 다음에 워터 컨저빙 토일렛 이런 이게 이제 일본 애들이 잘 쓰는 거거든. 워터 컨저빙 물을 좀 모아놨다가 딴 용으로 쓰는 거. 굉장히 다양한 얘기입니다. 듀얼 플러스 토일렛 이거 요즘 많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들어왔지. 대변용, 소변용. 일본은 100% 다 돼 있거든. 그러니까 대변용은 물이 많이 나오고 소변용은 물이 적게 나오고. 근데 우리 여기 돼 있어? 안 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소변용에도 그냥 대변용을 누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아 물이. 굳이 소변용은 그냥 소변용 반만 내려도 되는 거. 근데 이거 하나를 법제화를 못해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급하지가 않아. 물 싼데 뭐 그냥 쓰지 뭐. 근데 이제 비싸져 봐야 정신 차리지. 근데 그때는 이미 늦는 거지. 내가 건물을 100층짜리 지어서 대변용, 소변용 구분 안 하고 그냥 물을 쓰고 있었어. 그러면 1년에 만약에 그래서 한 100억을 써, 물. 근데 물값이 2배로 올랐어. 그러면 그때 후회도 늦는 거지. 다시 붙일 수가 없잖아. 처음에 지을 때 대변용, 소변용만 따로 파이프를 해놨으면 나중에 물값이 올라도 이미 세이빙을 하잖아.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효과는 큰 건물일수록 많이 나오지. 대규모 개발. 그치? 아파트 단지 이런 거 마찬가지지. 큰 개발. 뭐 5,000세대, 6,000세대 하면은 한 세대당 1리터만 줄이다 얼마야 그게. 그런 것들. 다음에 이제 넘버 8. 무수와 폭우에 대한 전략. 그러니까 요즘 레인워터하고 스톰워터라고 그러죠. 폭우는 스톰워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요즘 폭우가 많이 쓸어요. 그래서 막 그 도심에 막 홍수지구 이런 거 많아졌잖아. 뭐 광화문이나 뭐 이런데 요즘 대전천 주변에 천변 정화 작업하고 있거든. 천변에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저류조를 다 싣고 있거든. 그래서 이 강물이 넘치면 그 저류조를 누르고 안에 콘크리트 박스를 엄청나게 놓고 있거든. 왜냐면 대전이 지금 한 번도 넘친 적이 없는데 요 3년 사이에 한 2번 정도 고비가 있어. 거의 차곡차곡 올라왔었거든. 대전은 넘치면 완전 디자스터야. 왜? 경험이 없어, 홍수에. 그러니까 이 저지대 쪽이 이 대전처럼 갑천이 넘치면 저지대의 30%가 잠긴다고. 그럼 대전은 그냥 끝난 거야. 왜? 한 번도 거기를 경험 안 해서 그냥 저지대에 그냥 아팠다고 집을 막 지어. 그래서 지금 이제 급해져가지고 원래 저거 저류조 싣는 거를 20년 전부터 한다는 걸 요번에 이제 드디어 한 거고. 그거 가지고 또 뭐 환경하는 사람들도 욕하고 난리야. 강물을 뒤집어서 강물이 오염이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니네들은 전문가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넘쳐서 대전의 30%가 물에 잠기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런 걸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같이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못하니까 신문에는 그런 것만 나는 거야. 뭐뭐 시장 쓸데없는데 돈 쓰고 있다. 대전천을 다 뒤집어놨다.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니네가 알아야지 왜 그걸 하는지.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수의 순환, Rainwater Harvesting System이라고 RWH. 그러니까 우수를 하비스트, 추수하자 이거지. 추수. 그러니까 물을 모아서 지붕에 있는 물도 모으고 이 변기에 있는 물도 모아서 이걸 조경에도 주고 그 다음에 재이용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하자는 거. 이런 다이어그램 훌륭한 다이어그램이지. 니네 졸업설계 이런 거 들어가면 너무 좋지. 왜 내가 졸업설계 뭐라 그랬어? 배운 거를 남겨놓는 장소라고 그랬지. 뭐 이쁘게 디자인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배운 거를 졸업설계 다이어그램 하나 넣으라고. 레인워터 하비스팅 시스템 씁니다 하고 니네 단면 깔끔하게 하나 그리고 요런 개통도 하나 그려주면 끝난 거 아니야. 이게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사람들이 지나가서 판단을 보면 이제 다이어그램을 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있는 다이어그램과 없는 다이어그램 니네가 차이를 못 느끼겠어? 당연히 느끼지. 얘는 친환경을 제대로 하고 있네 이런 애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애들은 다이어그램을 쓸데없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내용 그냥 써놓고 그냥 마는 거. 그 차이인 거지. 우수의 순환 이용의 장점, 물은 공짜다. 이거 필요 없고. 우수는 조경수로 적합하다. 순환 이용은 하수구의 수량을 줄이고 빗점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요즘 우리 빗점 오염은 환경부에서 한참 하던 얘기인데 우수의 순환 이용은 기존의 수처리 시설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 4, 5번이 중요합니다. 아까 이 파이프하고 똑같은 얘기야. 만약에 도시에 100이라는 물이 떨어져. 비가 오면. 근데 지금까지는 그 100을 다 하천으로 내려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물을 그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는 데서 처리를 하고 강으로 내보낸다. 근데 내가 요전에 LID 설명할 때 그 얘기 했지. 근데 도시에 오는 100의 양을 다 처리할 수가 없어서 30%만 처리한다. 그러니까 100년 홍수가 왔을 때 100이 와. 일반적으로 한 15인데 한 100년에 한 번씩은 100이 온단 말이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100년 홍수 라인이라고 그러거든. 또 우리나라는 아직 100년 동안 데이터가 없으니까 미국 자료나 일본 자료 보고 이제 대비해서 우리는 기껏해야 1960년대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껏해야 한 80년 자료가 쌓였나? 거의 100년 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 홍수가 100년에 한 번 오니까 그 양에 맞춰서 처리장을 만들고 처리장이 엄청 커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링에서 계산하기를 100년에 한 번 오니까 매년 이 100년 홍수량의 30%만 정하는 걸로 하자 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 처리장을 만들어놓은 거지. 그런데 홍수가 왔어. 그럼 어떻게 돼? 30%만 처리하니까 70%는 어떻게 돼? 오염된 물을 그냥 강 바다에 버리는 거야.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이 토모 엔지니어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요즘 이 홍수가 많이 와. 많이 오니까 이 강이나 바다에 70%를 다 버려. 모든 도시가 지금. 왜? 그거를 정화를 못 시키는 거야. 왜? 용량이 30%니까. 옛날에는 폭우가 이렇게 많이 안 왔거든. 요즘 그냥 다반사잖아. 요즘은 집중폭우가 오잖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에 이렇게 물이 차는 걸 보면 불안한 게 나는 그걸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저 똥물. 그 하수구물에 다 섞인 거 아니야? 저 부정물, 저 똥물이 70%는 그냥 바다로 가겠구나. 그 오염이 얼마나 심하겠어. 그 오염이. 그러려면은 이 물이 나가는 양을 일단 줄여야지. 도시에서 나가는 양을. 지금은 뭐 아스팔트고 이러니까 100% 나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투수제를 만들고 녹지 만들고 옥상 녹과 만들고 어떻게든지 도시의 물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폭우가 나갈 때 100이라는 양이 도시에서 나가는데 우리가 도시에서 공원이나 옥상이나 정원이나 막 이런 걸로 한 50을 잡아줘. 그러면 나가는 물의 양이 반으로 줄지. 그러면 이 하수 종말 처리장도 반으로 줄어. 그리고 나가는 파이프도 반으로 줄어. 그러니까 도시 하나를 만들 때 이 그냥 오는 비를 그냥 지금처럼 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파이프가 만약에 한 6m짜리 막 이만한 게 막 들어가거든. 그걸 3m로 줄일 수 있어. 그러면 도시 자체를 만드는 인프라스트럭처 돈이 주는 거야. 뭐 어떤 나라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신도시를 만들면 몇천억, 만약에 5천억 단가 뭐 상상을 안 해. 예를 들어서 한 5천 정도가 들었다. 근데 우리가 물을 잘 관리해서 물량을 반으로 줄이잖아. 그러면 이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는 3천에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신도시 지을 때 누가 이득이야? 우리가 이득이지. 싸게 지을 수 있잖아. 용량을 줄여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야. 단순하게 뭐 물을 좀 더 담아둔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다 연결된단 말이지. 그래서 뭐 일루미네 뭐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데도 있어. 이건 일본의 절의 모습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어. 우리나라 절도 있어. 이렇게 끝까지 물 받아서 여기서 이 물 가지고 스님들이 아침에 이 물로 세수하시고 이 물로 주변 적자 뿌리고 이런 예식도 하고 그런 거야. 옛날 사람들이 다 했단 말이야. 빗물을 모아서. 산에는 물이 없잖아. 산에는 계곡이 없는 이상은 물이 없거든. 그래서 이거 물을 이렇게 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지. 옛날 사람들. 친환경적인 우수 관리 시스템, 스톰 워터. 그래서 리텐션, 디텐션 판들을 만드는데 리텐션과 디텐션의 판들은 연못이지. 리텐션은 물이 항상 고여있는 연못, 디텐션은 평상시에 물이 없는 연못. 연못을 왜 만들어? 그러니까 물이 없는 연못을 만들어 놓으면 비가 오면 거기 담아둘 수가 있잖아. 근데 그 연못이 없으면 그 물이 다 강으로 가잖아. 그러면 그거를 또 정화해야 되고 또 오염 생기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 땅에서 담아놓으면 그게 흙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화돼서 지하수 레벨로 가서 강으로 자연스럽게 갈 거란 말이지. 우리 옛날에 처음에 그렸듯이. 그래서 그런 걸 만들자는 거야. 다음에 pervious paving, 그러니까 침투하는. 당연히 우리 이렇게 아스팔트는 땅으로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 해야지. 다음 swale 그때 설명했지. 수로. 그러니까 우리 내 땅에서 많이 흐르게 할 거야. 많이. 그러면은 흐르면서 내 땅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수로를 안 만들면 물이 딱 와서 그냥 아무리 흙이라도 밖으로 그냥 퍼져나가잖아. 그래서 내 땅에 수로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다니는 길 옆에 수로를 다 만들어 놓는 거야. 비가 많이 오면 그걸로 물이 흐른단 말이야. 그러다가 한 하루 지나면 그 물이 없어진다고. 어디로 갔어? 땅속으로 가서 지하수 레벨로 가서 깨끗한 물이 강으로 가는 거지. 그런 거 해주니까 니네 랜드스케이프 사이트 그 배치도에 많은 수로가 있어야지. 교수님 여기 물도 없는데 비가 오면 물로 흐른단 말이지. 그래서 그 수로를 길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많이 흐르면서 이게 땅속으로 들어갔어. 수로를 일자로 만들면 한 방에 팍 흘러나갈 거거든요. 근데 이거 휘게 만들면 계속 돌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 땅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가죠. 아무리 폭우가 와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중간중간에 연못도 만들어줘. 건천도 만들어줘. 그래서 물을 담아주려고 하는 노력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배치도에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는 사람은 하고 모르는 사람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건축자들 그런 설명하는 거지. 이게 지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리텐션 펀드 같은 경우는 리텐션이나 미국은 조경법에 랜드스케이프 코드에 아예 들어가 있어. 우리나라는 참 웃긴 게 없어. 이게 아직도 없어.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연대지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녹지가 있어. 거기에 아파트 단지 만들어. 그러면 원래 녹지가 100이었지. 그럼 비가 오면은 그 녹지 100에 100% 물이 땅속으로 들어갔었지. 근데 내가 아파트를 지어서 한 30%가 건물이 찼어. 그러면 70%밖에 땅으로 안 들어가잖아. 아파트가 땅을 막아버렸잖아. 그러면 30% 어디로 가? 그 땅 밖으로 가겠지. 원래 100이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 30%만큼 네 땅에서 해결하라 이거야. 그래서 미국은 모든 주거단지에 연못이 다 있어. 그래서 연못을 만들어 놓는 거야. 건천도 되고 임는천도 되고. 그래서 연못을 만들어 놓고 그 30% 비가 오면 거기다 담으라는 거야. 내 땅에서 다 해결할. 원래 자연일 때 100을 했으니까 건물을 지어도 100을 해결해라.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야. 우리나라 그런 거 있어? 없어. 우리나라는 생태 면적률이라는 걸 하거든. 그러면 만약에 땅이 있어. 50% 건폐율이야. 건물을 50% 지어.
그러면 나머지 남는 땅이 50%잖아. 거기에 10% 이상을 녹지로 해야 된다 이런 거야. 이거 말도 안 되지. 이미 땅을 차지했어. 그리고 남은 땅에 10% 녹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50%가 날라가는 이미.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 그래. 그냥 그 남은 땅에 녹지 좀 해. 한 10%, 20% 하면 어드밴티지 줄게. 아니지. 50%를 이미 막아버렸으니까 그 50%에 대한 해결을 먼저 해야지. 우리 그런 거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녹지가 안 생기지. 아무리 개발해도 녹지가 안 생겨. 왜? 그 짜투리 땅에 10%만 하면 되거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미국은 이상하게 주거단지라는 개발한 거 보면 녹지가 많거든. 다음에 연못도 많고 막 옆에 스웨일도 있고. 얘네들은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걔네들은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 내가 땅을 커버한 만큼 건폐율 만큼 물 해결해. 옆집으로 가지 않게 해. 근데 이게 왜 생겼냐 미국에서. 이게 도시 같은 데는 예민해. 왜? 도시에 나게 지었어. 이게 막 집들이 이렇게 막 있어. 근데 내 땅은 비어 있었어. 그러면 100% 물이 들어가고 있었잖아. 근데 내가 건물을 지었어. 그러니까 주택이니까 한 50%를 지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옆집 지하에 물이 차는 거야. 왜 차겠지. 원래 내 땅에서 100% 땅수 가던 게 건물을 지으니까 그만큼 어디로 가? 옆에 땅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옆에 땅의 지하에 내가 원래 지하에다 임대도 주고 막 살고 있었는데 물이 차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옆집이 이제 소송을 걸었어. 이 집을 소송을 걸어. 얘네가 집 짓기 전에 말짱했는데 집 짓고 나서 이렇게 됐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채웠더니 그만큼 밖으로 빠졌는데 니네 돈 내. 그거 한 것만큼 손해배상해. 그래서 물이 찰 때마다 손해배상.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 엄청나게 쌓였어. 엄청나게 쌓였다. 그러니까 이제 법제화. 아예 법제화해서 이제 니네가 책임져. 안 지면 이제 니네 계속 페널티야. 옆집에 손해배상 니네가 해. 이렇게 된 거야. 우리나라도 내가 얘기했지. 변호사가 늘어나면 그런 거 찾아다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변호사 포화 상태로 가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좋은 일이야. 우리가 손해볼 때 커버해준 사람들이 변호사지. 하지만 우리가 피해를 입히면 또 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생겨. 변호사가 많아지.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미국은 좋은 나라야. 근데 미국에서는 사기를 못 쳐. 나보다 똑똑한 변호사들이 많아서 변호사들이 사기를 다 잡아요. 우리나라 아직도 사기 많잖아. 왜? 변호사가 약해서. 그러니까 니네 시대 되면 한 10년, 20년 후에는 미국처럼 될 거야. 착하게 살아야 돼. 미국은 죄지으면 그냥 까먹어. 방법이 없어. 왜? 주변에 눈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아직 구멍이 많아. 그러니까 돈 벌려면 지금 벌어야 돼. 어쨌든 오케이. 다음에 클러스터링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너무 흐트리지 말라는 거지. 클러스터링 디벨롭먼트. 그리고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201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6년 전이네. 2019년에 미국은 법안이 발령이 돼서 모든 도시의 공공건축은 옥상 녹화를 다 해. 일단 1번이요. 공공건축. 그리고 개인 건축에 옥상 녹화를 할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있어. 세금 혜택을 줘. 그리고 옥상 녹화를 하면 임대료를 주변보다 비싸게 해도 얘네들이 들어와. 왜? 이게 사람들이 문화적, 사회적 수준이 올라가서 얘네들 도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네. 그러면은 조금 더 내더라도 글로 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사도 잘 돼, 세금도 혜택을 줘, 다음에 공공건축을 다 해야 돼.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나 뉴욕이나 이런 데들 공공건축 위에 다 옥상 녹화. 뭐 시카고나 우리나라 공공건축 봐봐. 어디 녹화하는 거 없단 말이야. 심지어 내가 한 흑캠도 녹화 많이 못했잖아. 저는 뭐 태양광 때문에. 태양광을 그냥 하도 쑤셔대야 되니까 법적으로.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 다음에 스몰 빌딩 풋프린트. 건물을, 그러니까 빌딩 풋프린트 건폐율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작게 하고 높이라는 얘기지. 그래 땅이 많이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케이스 2010년 워라이슨 오일 뭐 이런 거 케이스도 있었나 봐. 이게 시카고 같은데. 다음에 The city will become a holistic living system. 이거 시카고를 이렇게 그렸던 거 같아요. 이게 어번 랩이라는 데가 시카고에서 했던 뭐 그런 거 같아요. 뭐 이런 스타일이죠. 에코 블로바드 이런 거 만든다 하려고 뭐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냐? 에코 블로바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니네가 짓고 있는 건물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 보면 리빙 시스템 에코 블로바드라고 해서 이게 니네들이 놀 수 있는 이렇게 많은 게 있어. 이거 훨씬 많아. 웰랜드, 프레이리, 워크 바이크 트레일, 포리스트, 오픈 그린 스페이스, 뭐 사바나, 마시스, 레크레이션 스페이스, 프리저, 스웨일, 스웸, 베이스테이션 코리도, 바이오매스, 보터니컬 가든, 뭐 다음에 오르가닉 팜, 듄이 이렇게 언덕 이런 거지. 듄, 언덕.
야, 일자인 거보다 언덕이 있으면은 훨씬 면적이 늘어나지. 비를 훨씬 더 많이 받아주지. 일자인 거보다. 아쿠아틱, 블루벨트, 지오서멀, 피싱, 스위밍 홀 이런 거. 니네 배치도에 넣어야 되는 내용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예민하게 보고 배치도에 넣으라고. 이런 거 구글에서 설치해서 형태들을 보라고. 구글에 이거 설치하면 그냥 다 나와. 그래서 내 거에 넣어야지. 내가 당연히 그래 넣어야지. 그런 다음 배치도에 쓰라고 이런 걸. 지금 써놓으면 평생 기억해. 근데 지금 안 써놓으면 그냥 니네는 평생 이거 모르고 사는 거야. 모르고 사는 거야. 그다음에 뭐 이거 화웨이, 화웨이인데 중국 화웨이죠. 루프탑 레인워터 컬렉션.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루프탑에서 레인워터 컬렉션을 한다 이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수처리 시설, 수처리에서 워터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가. 자외선 살균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있어. 수처리. 그다음에 리빙 머신이라고 그래서 이게 식수야 식수. 그러니까 그 수처리를 하고 여기다 물을 해서 이거를 이제 관통시켜서 보낸다니까. 그러니까 니네 화분 같은 걸 그냥 심는 게 아니라 그걸로 다 물을 관통시키는 거야.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하겠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돼. 밖에다 해서 요 안도 그렇지만 밖도 다 이 안쪽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커넬 리스토링. 이런 거 일본은 다 했지. 커넬. 우리는 청계천 한번 오픈했지. 청계천. 그리고 아직 전국 도시에 우리가 이 천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다 막아버렸잖아. 천을. 지금 이제 다시 복귀 시작하거든. 일본이 청계천을 한 거야. 근데 청계천 효과 좋았지 뭐. 난 되게 잘했다고 보거든. 그런데 훨씬 더 지천들을 많이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가까운 데 오지. 그래서 이렇게 친근해져야지. 그지? 이런 거. 그다음에 리스토어에서 뭐 이렇게 이런 거를 플로팅을 하기 위해 플로팅. 물 위에 이런 거 띄우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이 물 자체도 정화를 시켜준다. 물 자체.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컴플릿 워터 리사이클 시스템. 이렇게 레인 하비스팅, 그레이 워터, 블랙 워터 이렇게 돈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3부로 가야겠다. 또 3부. 이거 에너지에 대한 게 또 더 많거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자.